네, 앞서도 진성준 의장님하고 유동수 수석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잘못된 정책 기조를 고집하는 태도가 매우 걱정됩니다. 긴축은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단이고요. 재정 건전성은 목표가 아니라 정책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목표로 긴축과 재정 건전성을 금과옥저처럼 고집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민생 파탄 그리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미래가 잠식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올 3월까지 거둔 국세가 84조 9천억 원입니다. 이는 역대급 세수 결손을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 2천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올해는 더 큰 세수 부족과 재정 참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이 23.1%로 작년은 물론 최근 5년간의 평균에도 2%포인트 이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법인세가 5조 5천억 줄었는데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고 있고 적자 기업도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 결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상저하고만 주술처럼 반복하면서 희망 회로만 돌린 경제당국마저 지난해 하반기 경제가 회복하는 상저하고를 전망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반기 경기가 좋지 않았다 하고 자신들의 예측 실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기 상황 판단과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주택 통계에도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잘못된 통계를 기반으로 두 차례 중요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등 엉터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잘못된 통계에 따른 주택시장 교란으로 국민 피해가 컸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실제보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줬기 때문에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야기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행정과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 오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고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매우 중대한 잘못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큰 문제가 아니란 식의 안이한 태도로 이러한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잘못을 사과하고 데이터 등 정책 수립 과정 전반을 철저하게 살펴 정부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 하락을 막아야 합니다. 정부가 역할을 망각한 채 주먹구구식 재정 운영으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반복되고 있고 정책의 근간인 통계마저 오류로 얼룩진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니 공직사회마저 기본적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책 기조를 바꾸고 경제팀을 비롯한 내각을 일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심기일전과 큰 쇄신이 따르지 않는다면 국민적 재앙 그리고 국가적 불행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통령의 큰 각성과 정책 기조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어제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합의에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오전 중에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이 법안이 처리가 됩니다. 여야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아픔을 보듬는 법을 합의 처리하게 된 것은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께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진실을 밝히고 그다음에 사회적 참사에 힘을 모으라는 뜻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4월의 결과는 여야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고 대한민국 희망을 만드는 선거 결과였습니다. 이번 이태원 합의가 앞으로 협력하며 경쟁하는 정치 문화의 새로운 시작이 되고 국민 안전과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본회의장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부의건과 해병대 장병 특검법도 처리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21대 국회가 끝까지 외면한다면 정말 면목없고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여 채 안 남았지만
끝까지 성실하게 일하고 마지막까지 결과를 만드는 일에 우리 국회의원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줬으면 합니다. 여야는 최선을 다해 의사일정을 협의하지만 좁힐 수 없는 입장 차이가 있는 사안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의장께서 이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시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하지만 합의가 정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일정 정도 시기가 흘렀으면 결심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정치입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닙니다. 국민적 요구인 해병대 장병 특검법에 대해 여당은 정쟁법으로 규정하면서 무조건 반대하고 있어 합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계속 합의하라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에 의장께서 너무 많은 이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해병대 장병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도리어 민생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더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장님의 역할이고 그게 국회법에 따른 일 처리 방식입니다. 정쟁하고 대화하고 협의하고 때로는 합의하고 그런 모든 것을 거쳐서 일정 기간 내에 결과를 만드는 정치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원내대표로서 참석하는 공식 회의는 내일까지 있습니다만 제가 주재하는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난 7개월 좀 넘는 기간 동안 제 옆에 계신 박주민 수석부대표와 유동수 수석부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원내대표단께서 정말 함께해 주셔서 그래도 제가 일을 할 수 있었고 조그마나마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옆에 계신 진성준 의장님과 민병도 의원님은 앞으로 좀 더 많은 일을 해주시고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일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 그리고 힘을 모아주신 이재명 당대표님과 당 지도부, 그리고 주요 당직자분들, 그리고 우리 당의 많은 당직자, 실무에서 일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부족함이 불구하고 많은 내용들을 국민들께 전달하기 위해서 협조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함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일정하게 해야 될 일은 대개 마무리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총선에서 승리하는 지도부에 함께했다는 것은 제 정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민생과 경제가 어렵고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저출생 인구 위기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와 새로운 에너지 전환 문제, 그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서는 이제 22대 국회가 좀 더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여당 혼자서, 그다음에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야당 혼자서 이 세 개의 미래 의제에 대해서는 협력 없이는 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싸울 분야는 싸우고 협력할 분야는 협력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에서 보다 생산적인 정치, 그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도 최대한 대통령과 여당을 존중하면서 협력하는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제가 지난번 대통령께서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 당시 모두 발언을 들었던 내용인데, 대통령께서 보다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최근의 영수회담은 그러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변화의 시작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더 이상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큰 기사가 되지 않는 그러한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내대표로 일하는 동안 부족함도 많았습니다.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도 자연인인 시민으로 돌아가서 제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단 오늘 마지막 회의인데요. 박수 한번 하시죠, 같이. 네. 네, 이상으로 169차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